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송만세가 보는 천미밀입니다. 이렇게 과의 불륜으로 낳은 딸 오탁님은 멍 때리고 싶을 땐 도비TV. 도와! 도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오늘 영상 액션 영화와 스턴트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전설적인 배우 성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쌉소리 없이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54년 4월생으로 만 67세) 우리나라 연예인 김창완, 왕종근, 전영록, 전인권, 신바람 이박사 등이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유년기를 보냈고 집안이 가난한 탓에 교육을 받지 못해 문맹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성룡은 학교에 입학한 이후 계속 장난을 치다 1학년 무렵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장난을 도대체 얼마나 쳤으면 퇴학을 당했는지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긴 하네요. 성룡의 아버지가 취업 문제로 호주로 출국하게 되면서 우점원의 희극학교로 10년간 계약관계로 입학하게 되어 자연히 문맹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룡의 어머니도 3년 후 남편을 따라 호주로 떠나게 되면서 혼자 생활하게 되었고 배움의 기회를 잃어 문맹이 되어 대본을 읽을 수 없어서 동료가 대신 읽어준 대사를 외워 연기를 하는 등 많은 고난을 겪었고 1980년대 성룡이 대스타가 된 이후에도 걸림돌이 되어 사인회에서 팬의 이름을 직접 써주지 못하는 것을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부인인 임봉교는 성룡에게 대본을 읽어주다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성룡의 자서전 철들기 전 늙었노라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문맹에서 벗어나 영어와 표준 중국어까지 구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희극학교 이야기로 돌아와 부모님이 호주로 돈을 벌기 위해 떠나고 혼자 남겨진 성룡은 희극학교에 들어가 10년 동안 연기와 무술 훈련을 받습니다. 이때 훈련이 너무나 혹독해서 성룡은 고문이라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희극학교에 입학할 당시 성룡의 아버지와 우점원 사이에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1년, 3년, 10년간 희극학교의 소속으로 사망하더라도 학교 측에서 일체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연기와 무술 훈련을 받아서 지금의 성룡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어린 나이에 너무 가혹하긴 하네요. 당시 희극학교 4년 선배가 홍금보, 4년 후배가 원표였는데 시간이 흐른 후 칠소복으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1988년 제작된 유가희 감독 홍금보 주연인 영화 칠소복이 이 시절을 그려낸 영화입니다. 희극학교를 졸업한 성룡은 1971년 17살의 나이에 영화 주연으로 나왔는데 주연으로 나온 영화가 광동 소노호라는 영화입니다. 너무 허접해서 성룡이 부끄러워했다고 하네요. 이 영화가 얼마나 허접했는지 2년이나 개봉도 못했습니다. 아무튼 첫 데뷔작인 광동 소노호가 개봉조차 못하게 되고 성룡은 선배인 홍금보의 추천으로 이소룡 영화 정무문과 용쟁오투에서 스턴트맨으로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정무문에서는 이소룡에게 맞고 날아가서 죽는 최종 보스, 일본인 관장의 스턴트를 했었는데 당시 한 사람이 장비 없이 날아간 거리로는 최고였고 용쟁오투에서는 극중 4개의 장면에 등장하는데 목이 꺾이고 엘리베이터에서 다시 나온 뒤 장봉에 맞고 이후 다른 장면에서 단봉에 맞고 물에 빠집니다. 이소룡에게 맞는 장면에서 이소룡의 실수로 너무 세게 맞는 바람에 성룡이 부상을 입자 이소룡이 사과의 의미로 조연이라도 성룡을 꼭 다음 영화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을 정도로 성룡은 뛰어난 실력을 지닌 스턴트맨으로 유명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용쟁오투를 완성한 직후에 이소룡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성룡은 홍콩과 한국으로 가면서 여러 편의 무협영화에서 엑스트라로 연기하면서 본격적으로 연기자의 길에 들게 됩니다. 심지어 1974년작 금병매에 조연으로 출연하여 배드신을 찍기도 했습니다. 출연한 몇 안 되는 작품이 흥행에 실패하면서 결국 배우로서 성공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배우의 길을 포기하고 부모님이 살고 있는 호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1년이 채 안 돼 이소룡의 홍콩 영화 데뷔작인 당산대영과 정무문의 감독 나유 감독이 촬영 중 이소룡과 불화가 생긴 이래로 이소룡을 대체할 만한 배우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스턴트맨이 아닌 주연으로 영화에 출연할 수 있다는 생각에 홍콩으로 돌아옵니다. 오디션에 합격한 성룡은 출연작이 점차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성룡이란 예명도 새끼용 소룡을 뛰어넘는 어른용 성룡이 되라는 뜻으로 나유 감독이 지어줬다고 합니다. 1977년작 풍어쌍유성 때부터는 쌍꺼풀 수술을 하고 촬영을 해서 호남형으로 바뀌기도 했고요. 당시 쿵푸 영화는 마구 찍어낸 공장제 영화였고 지금 보니까 때리지 않는 게 티가 많이 나긴 하네요. 무튼 나유 감독과 노예 계약에 가까운 조건으로 고만고만한 영화를 찍던 성룡은 회의를 품으면서 점차 나유 감독과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성룡의 커리어를 역전시킨 일이 발생하는데 1978년 당시 액션 연기뿐만 아니라 서구형의 외모에 개구쟁이에 더하여
훈남 인상으로 홍콩에서 대스타였던 배우 부성이 스케줄 문제로 원화평 감독의 1977년작 서영도수에서 하차하자 나유 감독이 원화평과 오사원에 대한 의리로 사원 영화사에 성룡을 잠시 대여해주게 됩니다. 서영도수가 히트하자 원화평은 곧장 직관의 제작에 들어갔고 이 작품이 히트를 치면서 성룡의 인지도는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대로 나유 감독과 계속 영화를 찍다가는 평생 소모품으로 살다가 끝날이라는 절망감에 빠져있던 성룡은 직관이 성공하자 몰래 대한민국으로 야반도주를 하려다 나유 감독의 부인 유량화에게 들키게 됩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유량화가 그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고 성룡에게 물었고 성룡은 이에 자신이 출연하는 영화를 직접 감독하고 싶다고 요청하게 됩니다. 나유는 성룡의 요청을 흔쾌히 허락했고 마침내 1979년 성룡의 첫 감독작인 소곤개초가 제작됩니다. 흥행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러나 이때 성룡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젊은 나이여서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나유 감독과 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 다른 영화사의 계약사에 서명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에 두 영화사는 성룡을 사이에 놓고 대립했고 관련된 삼합회까지 개입하면서 일이 커집니다. 이에 나유 감독은 성룡을 데리고 외국으로 도망가 버리는데 당시 성룡 납치 사건으로 홍콩의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이때 삼합회에도 영향력이 있고 홍콩의 액션 배우나 무술 배우들도 눈치를 보던 왕후가 개입하여 이를 해결해줬고 이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성룡은 왕후가 제작하거나 관계한 영화들에 한하여 내역을 가리지 않고 출연하는 것으로 답례를 했습니다. 이때 성룡은 골든 하베스트로 이적하게 되고 여기서 내놓은 첫 작품이 1980년작 4대 출마인데 이전까지 홍콩 영화의 액션 연출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고 홍콩의 영화 흥행 기록도 갱신하는데 성공을 거둡니다. 영화의 성공 이후 이소룡처럼 할리우드에 진출하려는 야망을 품게 되지만 실패합니다. 할리우드 진출 시도가 실패로 끝난 뒤 성룡은 홍금보 감독의 오복상에 출연하면서 홍콩으로 복귀하고 경극학교 시절부터 사형제지간이었던 홍금보 원표와 같은 영화에 많이 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룡의 스턴트와 액션은 항상 과격한 편이라 수많은 영화를 촬영하면서 몸이 성할 날이 없었고 몇 번은 사경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척추골절, 무릎 부상, 고관절 탈구에 중상을 입기도 했고 1986년 유고슬라비아에서 용영호제를 촬영하던 중에는 성벽을 점프해서 건너가는 장면에서 붙잡았던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추락해서 두개골이 함몰되었고 이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해 우측의 청력을 잃었고 머리 부분만 35바늘을 꿰매는 바람에 큰 흉터가 생겼다고 합니다. 성룡의 작품에는 스턴트 중에 사고, NG 등을 모아서 엔딩 크레딧에 올리는 전통이 있는데 엔딩 크레딧의 NG 영상을 보면 NG를 내면서 함께 웃고 즐기는 화기애애한 장면도 나오지만 스턴트를 하다 다쳐서 고통스러워하거나 촬영 스태프가 다치거나 실려나가는 아찔한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데 성룡은 이를 통해 실생활에서는 위험하니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을 절대 따라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담으로 현재의 성룡의 스턴트팀인 성가반은 홍금보의 홍가반, 원화평의 원가반과 함께 홍콩에서 손꼽히는 스턴트 그룹이며 보험회사에서는 요주의 인물로 기피하는 블랙리스트 1순위라고 합니다. 실제로 기네스북에도 현재 살아있는 연기자 중 가장 스턴트 액션을 많이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성룡은 친한국적인 배우로 알려져 있는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감소하기는 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추석이나 설날 등 가족들이 모여있는 명절만 되면 성룡 영화를 하나씩 개봉하기도 했었고 TV에서도 최소한 성룡이 출연한 영화 한 편씩은 틀어주기도 했었죠.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에서도 스턴트 활동을 했는데 무명이었던 젊은 시절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 홍콩 합작의 영화를 여러 편 찍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에도 밑바닥 생활을 전전하며 고생을 했어서 덕분에 한국어를 꽤나 잘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성룡이 한국에서 밑바닥 생활을 할 때 하루 종일 쫄쫄 굶은 날이 있었는데 이날 밤에 거리를 하염없이 걷다 길가에 걸터 앉아 훌쩍이고 있던 와중 한 한국인 부부가 자신에게 육개장 한 그릇을 사주었고 그때의 감동과 고마움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한국어가 많이 서툴 때라 그저 고마움의 표시만 했다고 하는데 그게 한국의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는 계기 중 하나가 되었고 아직까지도 고마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작용으로 그때의 육개장 맛을 잊지 못해 아직도 한국에 올 때면 꼭 육개장을 먹고 간다고 하네요. 힘들었을 때 당시 한국 여성과 사귀면서 약 8년간 장거리 연애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후 영화 잡지 로드쇼와의 인터뷰에서 그 여성을 진정으로 사랑했지만 여성 쪽 집안의 반대로 결국 헤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더해 1984년 대스타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몰래 그녀를 다시 만나긴 했지만 이미 그 여성이 유부녀가 되어 있었다고 인터뷰하기도 했고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그 여성에 대해 언급했는데 만약 그 시절에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계속 연락을 취했을 것이고 아마 결혼했을 거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8년을 한국인 여성과 연애를 했는데 한국어가 늘지 않을 수가 없겠죠. 홍콩 구룡반도의 스타의 거리에 있는 성룡의 동판을 보면 핸드프린팅과 함께 본인이 직접 쓴 4개 국어의 사인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한국어입니다.
2009년 자신이 소유한 전 재산에 대해 기부 의사를 밝혔는데 이때 기자가 아들이 있으면서 왜 물려주지 않고 기부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자 내 자식에게 능력이 있다면 내가 물려주지 않아도 알아서 벌 것이고 내 자식에게 능력이 없다면 물려줘봤자 탕진할 것이다 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비공식적으로 종종 내한하여 고아원에 기부를 하고 돌아가기도 했다고 하네요. 더불어 통영시 명예시민 겸 홍보대사입니다. 해저터널이나 미륵산 케이블카에 성룡이 직접 쓰레기를 들고 있는 사진과 함께 쓰레기 좀 버리지 말아달라는 글이 쓰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 텐데 성룡은 홍콩에서 뒤세게 연루된 사생활 및 난잡한 여성 문제로 인해 그다지 평이 좋지 않습니다. 삼합회와 관련된 루머를 홍콩인들은 거의 정설로 받아들일 정도라고 하네요. 언론에 공개된 사실에 의하면 처음엔 우리나라에서는 천미밀의 OST 월량대표 아적심을 부른 가수로 잘 알려진 월량대표 아적심을 모르는 분도 계실까봐 잠깐 음원을 준비했습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송만세가 부르는 천미밀입니다. 도비TV 你问我爱你有多深 네, 천미밀의 OST 가수로 잘 알려진 등려군과 사귀면서 지금의 아내인 임봉교와 양다리를 걸치다 등려군을 버리고 임봉교와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임봉교가 이제 갓 스타덤에 오른 상태에서 성룡의 아들 방조명을 임신한 탓에 배우로서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은퇴해야 됐고 당시 한창 뜨던 성룡의 인기를 위해 10여 년간 비밀에 붙이고 철저히 무명으로 살았습니다. 임봉교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룡은 영화배우 오기리와 불륜을 저질렀고 1999년 결국 딸 오탕님을 사생아로 낳게 되는데 성룡이 1954년생, 오기리는 1982년생, 아들 방조명에게는 누나뻘인 1973년생입니다. 이렇게 오기리와의 불륜으로 낳은 딸 오탕님은 2017년 연인과 함께 레즈비언이라고 커밍아웃하여 세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성룡은 아이가 원하면 그걸로 됐다고 말했고 생모인 오기리는 오탕님을 키우지 않아서 좋고 손자볼 일도 없으니 더 좋다고 기사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1999년 펴낸 자서전에는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았지만 2018년 노년에 펴낸 웨벌 그로업에는 외도, 음주운전 등의 흑역사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인물들 뿐만 아니라 2001년에는 장찌유와의 스캔들, 2011년에는 영화배우이자 감독인 서정래, 더해 장만옥, 동방불패의 여주인공 임청아와도 열애설이 있었고 2013년에는 일본의 한때 섹시 아이콘으로 불리던 미즈사와 아키라는 배우가 성룡과 미래를 나눈 적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부를 하는 등의 선한 활동도 하지만 이면에는 완전 반대되는 모습도 보여서 충격이긴 하네요. 저 역시도 어린 시절 보고 자랐던 영화의 주인공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 자료를 찾는 것이라 이번 영상 만드는 게 즐겁기도 했고 다른 모습을 보고 충격적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강연은 아닙니다. 내가 뭐든지 할게. 이렇게 싹싹 빌게.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꼬리 살랑살랑 살랑살랑. 멍 때리고 싶을 땐 도비TV